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망국의 징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뭐 이게 망국의 전조 이런 거 보게 되면 옛날에 뭐 한비자가 쓴 것도 있고 그지 여러 가지가 돌아다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약간 그거와 굉장히 좀 유사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 그래서 그런 뭐 만국의 전조나 이런 거는 옛날 버전도 있고 요즘 버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거기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그거야. 첫 번째는 정치가 타락해진다라는 거. 꼭 빠지지 않고 있는 게 정치가 타락해진다. 지금 난 대한민국의 정치가 굉장히 타락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과거에는 뭐 좌파든 우파든 그래도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지 각자 나름대로 그래도 그 나라 지금 대한민국이랑 나라를 좀 이제 부국강병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보였다고 한다면 지금의 정치는 이렇게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뭐 만국의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사람들이 되게 감정적으로 이제 흥분하고 그지. 대한민국은 원래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인 나라였지, 그치? 그리고 국방이나 이런 것들도 안 좋아지게 되고, 반대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나빠지게 되고, 국가기관들이 오작동하게 되고, 그리고 공공질서나 그런 풍기문란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있는데, 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거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할까? 내가 느끼기에 하나 확실해진 거는 미친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저도 타이중에 있을 때 봤던 건데, 일본도로 사람을 베어 죽였다대.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타이중에서 그거 보다가, 이게 뭐지? 그래서, 요게 오늘 장강 아니지 며칠 전에 그 뉴스 나온 거 봤는데 이 사람이 일본도로 죽였길래 왜 죽였냐 물어보니까 이상한 말 하더라고. 일단은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냐 인터뷰하니까 그런 거 없다 얘기하고 말도 또박또박 잘하더라고. 그래서 왜 일본 돈을 왜 샀냐 물으니까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 샀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맨정신이다라고 또박또박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나라를 중국과 함께 팔아먹는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거냐라니까 아닙니다. 나는 저 멀쩡한 정신으로 그랬다라고 말하는 이런 미친놈들이 있더라고. 근데 문제는 이런 미친놈들이 옛날과 달리 빈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지 않아, 여러분? 나는 이 미친놈들이 나오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타이중에 있는 동안에 그런 미친놈들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 어떤 놈은 예비 신부를 그 죽이고 신랑에게 사진을 보낸 남자도 나왔어. 결혼을 앞둔 여자를 살해하고 난 다음에 그 죽은 사진을 예비 신랑한테 전송을 했더라고. 그래서 왜 죽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여자가 결혼한다니까 죽었겠지? 근데 그 여자가 일했던 식당이 왔던 단골 손님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결혼한다니까 이제 분에 못 이겨서 뭐 죽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그 미친놈들도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좀 얘기를 할 때 뭔가 사회적인 시스템에 빗대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 뭐 고용보험 일단 무너지고 그리고 뭐 이제 뭐 건강보험 이런 것들 재정도 파탄날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연금이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상 나라가 박살나면 이것보다 제일 먼저 박살나는 게 뭐냐면 치안이 제일 먼저 박살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앞으로 더 간다고 했을 때는 그 치안이 박살나기 전에 가장 먼저 박살난 게 또 일단 경제가 박살이 나는 거겠지. 그래서 제가 언젠가 했던 얘기 있잖아요. 자본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난 그래서 경제를 박살내는 대통령이 가장 많은 그런 연쇄살인마라고 난 생각한다고 난 얘기한 적이 있잖아. 근데 그게 실제로 그래. 그래서 옛날 여러분들 영화 중에서 좀 유명한 영화 있어요. 빅쇼트라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반대로 숏에 베팅 쳐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번 그 의사 출신 투자자 있거든. 펀드 매니저였나? 마이클 베인가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나오는 빅쇼트 영화 보면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이 그거였어. 실업률이 1%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 시민이 4만 명이 죽는다고 하더라고. 미국이 한 3억 정도 되지, 인구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한국으로 온다고 했을 때 한국의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실업률이 1% 올라가게 되면 이제 거의 그 6분의 1. 그 정도 숫자가 한국에서도 죽는다는 거겠지.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 아까 말한 것처럼 경기도 지금 이제 확실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체감을 안 하는 사람들도 왜 체감이 안 되냐면 자영업자들은 이거 전부 다 체감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은. 실제로 자영업자 경기들도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기업들도 지금 사람 많이 뽑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청년들, 백수들은 존나 많잖아. 그리고 그 가장 문제는 얘들은 지금 일할 의지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결국에는 사회에 미친놈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 둘씩 이런 미친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치안도 되게 안 좋아지게 되겠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고 봤을 때 이제 시작인 것 같아. 이제 시작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2023년을 저성장의 원년이라고 말해놓고 그리고 겨울이 시작됐고 이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지금 당장 보더라도 2024년 7월, 6월자 기사 보더라도 현재 자영업자 연체율이 10%를 돌파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25만 원 용돈 뿌릴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자영업자 연체율이 2년 만에 3배 수준으로 올라온 상황이고,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는 부동산 PF 뭐 자영업자 연체율 심상치 않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현재 금리가 이제 이 상태로 1년만 더 유지되잖아. 그러면 더 빠그라질 거야 아마.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리면 되지 않냐라는데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는 소치지. 왜? 자본 유출부터 시작해서 또 그렇게 돼서 이제 환율 빠개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또 올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통화정책에만 의지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하는 이창용 아저씨도 말했잖아. 통화정책에만 좀 의지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게 될 건데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제가 타이중 다녀와서도 보면 알겠지만 좀 이게 길 가는데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길거리에 불황아들도 되게 많아지고 그랬잖아. 근데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몰리게 되면 무슨 짓을 하게 될지 몰라. 무슨 짓을 하게 될지 몰라. 그리고 따지고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대한민국 치안이 굉장히 좋잖아. 그 쿠팡 같은 것도 사실 뭐 앞에 뭐 놔둬도 아무도 안 가져오잖아요. 대한민국 택배 놔둬도.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얄짤 없습니다. 다 훔쳐갑니다. 그거 진짜. 경찰에 접수해도 그거 수사도 못해 경찰에서. 그 금액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캘리 같은 데서는 막 진짜 대놓고 막 다 훔쳐가고 물건 훔쳐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리고 이런 일들이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대한민국에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좀 크게 치안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제일 먼저 강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그래서 어쩌다가 뭐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보기에 그 전조 증상을 지금 느끼고 있지 않나? 난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 지금 상황이. 앞으로 엑소더스가 나도 항상 시작된다, 겨울이 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체감이 되는 거야. 왜 아까 말한 것처럼 미친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야. 힘들어지고, 나라가 힘들어지고, 경제가 잘 안 돌아가게 되고, 실업률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한국 분위기는 또 어때? 멀쩡한 사람 가고 막 쥐어 패고 그런 분위기잖아. 정신병자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미친놈들이 벌어진 일들이 계속 터져 나오게 될 거지. 그래서, 그 뭔가 아마겟돈이라고 말하면 좀 거창하지만 그 터지기 딱 그 순간까지 이제 목전까지 딱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사실 치안이 진짜 겁나 좋거든요. 제 옛날에 얘기해줬지. 난 여행 밤에 딴 나라 가잖아. 밤에 가면 무슨 소리만 나도 뒤를 돌아보게 돼. 동남아를 내가 1년 반 여행하면서 지갑을 정확히 5번 털렸거든. 내가 거기 다니면 당연하게 지갑 털 거란 걸 상정해 놓고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 무조건 금관에 여권이랑 지갑이랑 카드 중요한 걸 딱 놔두고 나머지 이제 현금이랑 지갑만 들고 다니거든. 근데 내가 그걸 5번을 털렸거든. 뭔가 뒤에 소리 나면 당연히 뒤돌아보게 되고 그러다가 한국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좋았던 게 뭐 소리가 나니까 나도 모르게 뒤를 뒤돌아보고 그다음에 아 맞다. 여기 한국이지 이러면서 이렇게 한숨 쉬고 나가는 그 기억이 난단 말이야.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그리워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지 않을까. 물론 뭐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오게 되진 않겠지만 지금 보면 경제가 점점 빠그라지는 게 눈에 보이고 있잖아.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미친놈들도 점점 많아지게 되고 뭐 이제 점점 다 이제 마탱이가 가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 자기 멘탈은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나빠지게 방치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나가서 일해. 돈 벌어야지. 돈 벌어가지고 지금 아직까진 괜찮다니까 한국이. 아직까진 괜찮아. 많이 벌어가지고 빨리 그 개미야 배짱에 나오는 배짱이처럼 살지 말고 개미처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짝 이게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원기욕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앙.